요즘 치과 임플란트, 정말 많이들 하시죠? 그런데 이게 성공률이 높다고는 해도, 생각보다 꽤 많은 분들이, 한 10명 중에 한두 명, 그 정도는 임플란트 주위 염증, 그러니까 임플란트 주위염 때문에 좀 고생하신다고 해요. 근데 이게 단순히 환자의 흡연 여부나 당뇨 같은 위험 요인만 봐서는 미리 예측하기가 좀 어렵다는 게 문제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연구는요. 바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아주 흥미로운 접근법을 다룬 논문입니다. 여러분 입안에요. 타액, 그러니까 침이죠. 침이나 임플란트 주변에 사는 미생물 데이터를 AI가 분석해서 임플란트 주위염 위험을 예측하는 방법을 탐구한 건데요. 자, 과연 어떤 놀라운 점들을 발견했을지 지금부터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네, 이게 처음에 연구진은 기존 방식처럼 특정 미생물 한두 종류 이것만 보고 임플란트 주위염을 예측하려고 했어요. 통계적으로 양 차이가 좀 뚜렷하게 나는 미생물도 있긴 있었죠. 하지만 예측 정확도를 보니까 특히 그 병이 없는 건강한 상태를 정확히 가려내는 능력, 이걸 특이도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 낮은 거예요. 반면에 병이 있는 경우를 찾아내는 민감도는 그럭저럭이 했지만 전체적인 예측 성능 점수, AUC라고 부르는 게 최대 56%. 이 정도로는 사실 임상에 바로 쓰긴 좀 부족했죠. 그러니까 특정 나쁜 균 한두 마리만으로는 이 복잡한 염증 문제를 다 설명하거나 예측하기는 좀 힘들었다. 이런 얘기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게 한계였던 거죠. 그래서 연구진이 AI 기반의 자동 머신러닝, 오토 ML이라는 기술을 써봤습니다. 접근법이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입안 전체 미생물 데이터를 그냥 통째로 넣고 랜덤 포레스트니 나이브 베이지니 하는 다양한 AI 알고리즘들한테 학습시키는 방식이었어요. TPOT라는 도구를 썼고요. 다른 하나는 이게 좀 더 재밌는데 AI가 직접 나서서 예측에 가장 중요한 최적의 미생물 조합, 딱 두세 개, 많아야 네 개 정도 이런 핵심 정예 멤버를 찾아내서 점수화하는 방식이었습니다. O2PMGen이라는 도구를 썼죠. 전체 데이터를 다 쓰는 거랑 아니면 핵심 멤버만 딱 뽑아 쓰는 거. 그래서 결과는 어느 쪽이 더 좋았나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여러 미생물을 딱 조합해서 점수화한 모델들 있잖아요. 이게 단일 미생물만 본 모델이나 전체 데이터를 그냥 다 쓴 모델보다 예측 성능이 훨씬 뛰어났어요. 특히 딱 두 종류에서 네 종류, 이 정도 미생물 조합만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민감도랑 특이도가 각각 80%를 훌쩍 넘어서 최대 100%에 가까운 모델들이 발견된 거예요. 와, 잠깐만요. 고작 미생물 몇 개 조합으로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예측이 된다고요? 진짜 놀라운데요. 근데 그 샘플은 어디서 얻은 건가요? 그 임플란트 주변에서 직접 채취한 건가요? 네, 맞아요. 임플란트 주변에 그 끈적끈적한 막 있잖아요. 생체막 혹은 바이오필름이라고 부르는 거. 거기서 샘플을 채취했고요. 또 하나는 더 간편하게 타액, 그러니까 침 샘플도 같이 분석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나옵니다. 바로 이 타액 샘플을 분석했을 때 예측 모델의 성능이 전반적으로 더 높게 나왔다는 거예요. 네, 침이요? 오히려 침이 더 잘 맞았다고요? 네, 특히 그 타액 미생물 조합 모델 중에서 제일 잘 나온 모델들은 민감도가 100%, 특이도가 95%. 이건 거의 완벽에 가까운 결과죠. 세상에. 그럼 복잡하게 임플란트 주변을 막 긁어내고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침만 딱 뱉어서 검사하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세요? 네, 그럴 가능성을 아주 강력하게 보여준 거죠. 와, 이건 정말 대단한 발견인데요. 훨씬 간편하고 환자분들도 편하실 텐데. 맞습니다. 비침습적이고 아주 편리하니까요. 임상 적용 가능성이 아주 커 보이죠. 실제로 성능이 제일 좋았던 타액 기반 모델들을 뜯어보니까 주로 프레보텔라 살리베라던가 스트랩토코커스 쌍규니스 같은 세균들, 그리고 심지어 푸사리움 후지쿠로이라는 곰팡이 종류까지 이런 애들의 조합이 중요한 열쇠로 나타났어요. 근데 또 재밌는 점이 뭐냐면요. 처음에 그냥 통계적으로 의미 있다고 나왔던 단일 미생물 있잖아요. 걔네 중에서는 한 30% 정도만 이 최적의 조합 모델에 포함됐다는 거예요. 그럼 단순히 어떤 균 하나가 많다 적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얘네들끼리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뭐랄까 그 균형, 이게 예측에는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미생물 세계의 어떤 팀워크나 세력 균형 같은 관계가 중요하다 그런 거군요. 그럼 아까 그 전체 미생물 데이터를 분석한 AI 모델은요? 그건 별로 의미가 없었나요? 아니요, 그것도 의미가 있었어요.
전체 데이터를 분석한 방식, 그러니까 T-피리오드를 쓴 경우들 보면요. 생체막 데이터에는 랜덤 포레스트나 나이브 베이지 같은 다양한 종류의 AI 알고리즘이 잘 맞았어요. 그런데 타액 데이터에서는 주로 베르누이 나이브 베이지라는 특정 알고리즘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더라고요. 이건 결국 샘플 종류나 데이터 특성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AI 분석 방법이 다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데이터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도 최적의 AI 도구가 달라질 수 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이번 연구는 AI, 특히 몇몇 핵심 미생물 조합을 분석하는 이 영리한 방식으로 임플란트 주위험 예측의 새로운 길을 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주 간편한 타액 검사의 잠재력을 확인했다는 점, 이게 정말 인상적입니다. 맞습니다. 물론 이게 아직은 그 초기 타당성 연구 단계라는 점은 기억해야 해요. 연구 참여자 수가 40명으로 좀 적고 또 특정 지역, 포르투갈 윤구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한계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시작 단계인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는 더 규모를 키우고 다양한 인종이나 지역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후속 검증 연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소수 미생물 조합 모델은요. 그 전체 유전체 데이터를 막 분석하는 것보다 임상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기가 더 쉬울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예를 들면 특정 미생물의 양만 딱 측정하는 비교적 저렴한 표준 실험실 검사법 있잖아요. qPCR 같은 거. 그런 기술로 구현할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드리겠습니다. AI가 여러분의 침 속에 사는 단몇 종류의 미생물 조합을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길 위험을 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건 복잡하고 또 비용도 많이 드는 전체 유전체 분석 대신에 훨씬 간단하고 비용 효율적인 예측 검사법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아주 희망적인 발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연구는 정말 이제 막 첫걸음을 뗀 셈인데요. 어쩌면 AI가 우리 몸속 미생물 세계의 그 복잡한 언어를 해독해서 질병을 예측하는 시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요, 정말 간단한 침 검사 하나로 여러분의 미래 건강 위험을 미리 알 수 있다면 과연 우리의 건강 관리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꽤 흥미로운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